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은 중1-1 좌표 평면과 그래프 제1강 순서쌍과 좌표입니다. 먼저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직선에 대해서는 공부했죠? 수직선이란 쉽게 생각하면 수로 이루어진 직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좌표가 0인 점을 점 5, 이 점 5는 origin, 근원, 원천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5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좌표란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이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서 수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P의 좌표가 A다 라고 한다면 PA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선에서 점 P의 좌표가 A일 때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문제 1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세 점 A, B, C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A는 마이너스 2죠? 간단합니다. B는 원점 5네요. 0. C는 3. 문제 2번. 세점 A 마이너스 2분의 3, B 1, C 3분의 8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것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중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에 개가 같겠죠. B1은 좌표가 여기입니다. 3분의 8이란 2와 3을 3등분해서 그 중에 여기 A가 C입니다. 이렇게 수직선 위에 좌표를 기억으로 나타내고 또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간단합니다. 문제 3번은 이러한 내용을 활용한 문제인데 수직선 위에 두 점 A-3과 B5 사이의 거리와 그 중점 M의 좌표를 구하시오. 초보일 때는 수직선을 이렇게 정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익숙해지면 필요한 좌표만 나타낸다 했습니다. 따라서 A-3, B5로 나타내고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학생들은 이것을 다 정수 단위로 다 쪼개서 개수를 셉니다. 그러면 큰 수라든가 아니 복잡한 분수나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 그렇게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큰 값의 좌표에서 작은 값의 좌표를 뺍니다. 즉 수직선에서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돼요. 5에서 마이너스 3을 뺍니다. 그러면 5 플러스 3이죠. 거리는 8이다. 중점 역시 또 쪼갭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역시 큰 수라든가 분수 소수일 때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을 기억합니다. 중점은 평균이다.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두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줍니다. 그 평균이 중점입니다. 따라서 M의 좌표는 마이너스 3과 5를 더한 것을 2로 나눠줍니다. 그럼 2분의 2, 1이겠죠? 중점의 좌표는 M이라고 했으니 그 M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선과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순서쌍을 알아야 됩니다. 순서쌍이란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내는 쌍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다를 때 A, B와 B, A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순서쌍 2, 3과 3, 2는 다르다. 이 순서쌍을 알고 나면 좌표 평면을 논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란 두 수직선을 각각 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려진 평면입니다. 여기서 살펴볼까요? 두 수직선을 여기 교차된 여기가 바로 원점 5고 직각이 된다. 다시 한번 두 수직선을 각각의 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려진 평면입니다. 이때 이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 이 두 X축, Y축을 좌표축이라고 하고요. 그래프 그릴 때 처음부터 올바른 정확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좌표 평면을 성의 있게 그리고 화살표, X축, Y축을 표현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흔히들 너무 대강 그릴 뿐만 아니라 이 축 표시를 안 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정답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오답을 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좌표 평면을 정확하고 성의 있게 그리기를 바랍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선을 조금 어려운 말로 1차원적 기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 좌표를 나타내는 요소가 하나의 값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만 이 평면은 2차원적 기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 좌표를 결정하는 요소는 x의 값과 y의 값 두 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서상, 그래서 순서상을 먼저 확인했던 겁니다. x 값 먼저, y 값 나중, 이렇게 좌표 평면에 점의 좌표를 나타내기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나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수직선과 좌표축을 표현하고 초보일 때와 다르게 모든 정수의 값을 다 나타내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좌표만 미리 나타내줬습니다. 점 A는 3, 2, 요 점이 A입니다. B는 마이너스 2, 3, 이 점이 B.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D는 4, 마이너스 3. E는 5, 0. 이 0이라는 좌표는 축 위의 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Y 좌표의 값이 0일 때는 X축 위에 있고 반대로 F처럼 X 좌표 값이 0일 때는 Y축 위에 있습니다. 0, 마이너스 1. 처음에 좌표 평면과 그 좌표를 공부할 때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 Y좌표가 0일 때 그것이 X축 위의 점이고 X좌표값이 0일 때 그것이 왜 Y축 위의 점이냐, 이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직선으로 나타나는 좌표축의 의미는 위치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치 우리 지도상의 위치를 확인하듯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손날로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것은 전부 같은 X 좌표값을 갖습니다. 이 손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2다. 그렇다면 여기는 모두 0이다. 모두 3이다. 모두 4다. 모두 5다. 손날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축 역시 직선으로 나타냈지만 이것은 해발 고도처럼 낮고 높음을 나타낸다. Y축은 손날을 이렇게 대고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X좌표가 0일 때는 마치 해발 고도 0인 것처럼 이 선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X축 위에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좌표가 헷갈리면 X좌표는 이렇게 움직인다. Y좌표는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 5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 Q가 각각 X축, Y축 위의 점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A, B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문제 4번에서 살펴봤듯이 X축 위의 점이다. 그러면 바로 Y좌표가 0이다. 2분의 1 A-3은 0이다. A-6은 0이다. 따라서 A는 6이다. Q의 점은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Y축 위의 점. 그러면 어떤 값이 0이라는 소리일까요? 바로 X의 좌표값이 0이라는 얘기. 2B 플러스 4가 0이다. 2B는 마이너스 4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다.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6 플러스 마이너스 2. 따라서 이렇게 순서선과 좌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좌표 평면이 두 수직선 X축, Y축에 의해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것을 4개로 나눠진 면이라는 의미로 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이 좌표 평면의 사분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